안녕하세요. TV나 뉴스에서 일본 노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랑은 좀 다른데?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이렇게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노년의 삶은 다른 느낌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팍팍하고 불안할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겁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노후를 만드는 걸까요? 자,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요. 먼저 강민선, 어르신의 이 한마디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문제의 핵심이자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마주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내가 가진 돈의 형태에 있어요. 평생을 모은 재산이 어떻게 묶여 있느냐, 이게 일상의 여유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십 년간 모은 자산의 거의 전부가 이 집 한 채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자산가인데 당장 병원 가고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딜레마죠. 반면에 일본은 젊을 때부터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이나 연금, 또 안전한 금융상품에 차곡차곡 나눠서 모으는 문화가 있어요. 덕분에 나이가 들어서도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도쿄에 사시는 가하무라 씨의 이야기인데요. 생활비 걱정은 없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젊을 때부터 조금씩 분산해서 모아둔 돈이 노후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가 돈의 형태였다면 두 번째는요.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는 문제죠. 와, 이 차트 좀 보세요.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노년층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일본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일본에 가보면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70세가 훌쩍 넘은 어르신들이 동네 서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활기차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그냥 용돈벌이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년은 너무 빠르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그 문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부산에 사시는 전영대 어르신의 이 하소연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아주 충분히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하고 싶은 의지도 있는데 사회가 나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정말 깊은 상실감을 주게 됩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돈과 일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더 깊은 곳에 바로 나이와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시선,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렇죠. 아이고,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좀 쉬셔야죠. 이게 물론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때로는 이런 시선이 어르신들의 가능성을 가둬버리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쉴 때라는 인식이 활동의 폭을 무심코 제약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나이가 드는 걸 능력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시니 이 역할은 잘 해내실 겁니다. 라며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시선의 차이가 두 나라 노후의 풍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석만 하고 우린 이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입니다. 다행히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희망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목소리가 새로운 희망의 증거 아닐까요? 대구에 사시는 조명숙 어르신의 이 한마디,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이게 주는 활력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죠. 다행히 말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은퇴 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고요. 체력의 부담이 가지 않는 유연한 시간제 근무도 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더 이상 묻히지 않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다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풍요로운 노후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돈, 일,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금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풍요로운 노후라는 건요, 통장에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내가 왜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감,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마음의 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새로운 목표가 아닐까요? 결국 이건 돈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매일 아침 나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작은 목표 하나, 그리고 누군가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관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노후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자신을 나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어줄 아주 작은 활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 나서는 바로 그 발걸음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